치매 초기 돌봄의 기술. 선생님, 이 사람이 요즘 정말 대형병원 신경과 김성배 교수는 남자를 보며 천천히 말씀하시라고 한다. 며칠 전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갔다가 제가 가까스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왜 이것도 못해? 했더니 또 울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고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정말 몰라? 했는데 또 서럽다고 우는 거예요. 부인께서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제 머릿속이 제 맘대로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초기 치매를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그래도 선생님, 이 정도까지 보호자분께서 부인에게 왜 그것도 못해? 정말 몰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부인은 어떤 기분일까요? 본인이 가장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비난을 받으면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은 초조함으로 때로는 격앙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가 더 빠르게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알아요. 보호자분도 힘드시죠? 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 초기는 환자의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에요. 그 핵심에 보호자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비난 대신 공감이 필요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 같이 확인해 보자. 이런 말 한마디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고마워요. 긴 대화 끝에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르게 대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김 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치매 초기 보호자를 위한 돌봄 가이드. 치매 초기, 이 시기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아직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치매 초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을 위한 3가지 핵심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돌봄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는 감정적 공감과 존중입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은 기억력 저하나 혼동으로 인해 스스로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가장 괴로운 건 자신의 변화를 자각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실패감과 우울감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럴 때 보호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환자의 심리 상태를 좌우합니다. 잘못된 반응. 왜 기억 못해? 그건 아까도 말했잖아. 이런 부정적 반응은 환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환자는 스스로를 더욱 무능하다고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올바른 반응. 조금 헷갈릴 수 있지. 괜찮아, 같이 확인해보자. 차분하고 공감적인 반응은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환자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보호자 교육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가 비난이나 지적 대신 공감적이고 차분한 의사소통을 유지했을 때 환자의 불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공격적이거나 초조한 행동도 감소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말해주면 기억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치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변화예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환자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답답하시죠? 혼란스러우시죠라고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 맞나요? 이 잘못된 예시. 아니라니까. 어제도 말했잖아요. 병원은 다음 주라고. 아, 그랬나. 제가 또 오늘 병원 가는 날이 맞나요? 올바른 예시. 헷갈리실 만해요. 같이 달력 볼까요? 보세요. 병원은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반응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감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공감적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환자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세요.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걱정되시나 봐요. 둘째, 비난이나 지적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같이 찾아봐요. 함께 확인해봐요. 셋째,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인내심을 갖고 대답하세요. 환자는 일부러 있는 게 아닙니다. 매번 새롭게 대답해주세요. 넷째, 목소리 톤과 표정도 중요합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표정이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10번씩 반복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말투가 날카로워질수록 어머니는 더 불안해하시고 저한테 더 자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10번을 물어도 처음처럼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죠.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훨씬 안정되셨어요. 물어보는 횟수도 줄었고요. 두 번째 가이드는 자율성 보장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환자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옷 입기, 식사하기, 간단한 집안일 등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보호자들이 실수를 걱정해 미리 모든 것을 대신해줍니다. 옷을 골라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과잉 보호는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빨리 잃게 만듭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뇌도 근육처럼 사용해야 유지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면 그 기능은 더 빨리 퇴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하도록 도왔을 때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졌고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도와야 하고 어디까지 스스로 하게 둬야 하는지 그 경계선을 찾는 게 쉽지 않죠.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위험하지 않은 실수는 허용하라. 옷을 거꾸로 입어도 양말 짝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식사 준비할 때 순서가 좀 엉망이어도 괜찮고요. 하지만 가스불이나 날카로운 도구처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예방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옷 입기. 잘못된 방법. 보호자가 아침마다 옷을 꺼내서 침대에 순서대로 놓아둡니다. 환자는 그저 순서대로 입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방법. 계절에 맞는 옷들을 옷장에 정리해두고 환자가 직접 고르게 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두세 벌 정도로 제한해두세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외출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 식사 준비. 잘못된 방법. 환자는 식탁에 앉아만 있고 보호자가 혼자 모든 식사를 준비합니다. 올바른 방법. 채소 씻기, 상 차리기, 식기 정리하기 같은 간단한 일을 환자에게 맡깁니다. 어머니, 오이 좀 씻어주실래요? 아버지, 숟가락 놓는 것 좀 도와주세요. 시간은 더 걸리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내가 아직 쓸모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집안일. 잘못된 방법. 환자가 실수할까봐 청소, 빨래, 설거지 모두 보호자가 혼자 합니다. 올바른 방법.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을 환자에게 맡깁니다. 빨래 개기, 마른 그릇 정리하기, 식탁 닦기 등. 단,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처럼 낙상 위험이 있는 일은 피하세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지키는 균형,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환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세요.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목록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둘째, 위험한 활동은 사전에 차단하세요.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으로 바꾸거나 날카로운 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환자한테 당신은 이제 이거 못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마세요. 셋째,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환자가 요리할 때 옆에서 지켜보다가 위험한 순간에만 자연스럽게 개입하세요. 제가 저거 좀 들어드릴게요처럼요. 넷째, 실수를 허용하세요. 양말 짝이 안 맞아도 옷 색깔이 안 어울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함보다 자존감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접시 하나 씻는데도 한참 걸리고 물도 여기저기 튀고 제가 하면 1분이면 끝나는데 어머니는 10분도 넘게 걸리시니까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설거지하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혼잣말 하시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시간보다 어머니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세 번째 가이드는 환경과 생활 리듬 안정화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불규칙한 생활과 낯선 환경은 큰 혼란을 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 쉽게 적응하지만 치매 환자는 다릅니다. 낯선 환경은 불안을 증폭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익숙한 공간과 규칙적인 일과는 환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는 내가 아는 곳이야. 지금은 이 시간이니까 이걸 해야지라는 예측 가능성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일관된 생활 루틴 유지, 시계와 달력의 적절한 배치, 조명 조절 등이 치매 초기 환자의 방향 감각과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환경은 약입니다. 좋은 환경은 증상을 완화하고 나쁜 환경은 증상을 악화시키죠. 많은 보호자분들이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우리 집에서 계속 모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데, 치매 초기라면 최대한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보호자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 살던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집안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까요? 1. 시각적 단서 배치. 거실, 침실 등 환자가 자주 있는 곳에 큰 시계를 걸어두세요. 숫자가 크고 명확한 것으로요.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해두면 시간 진압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조명 관리. 어두운 환경은 혼란과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낮 동안은 충분히 밝게, 밤에는 부드러운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특히 화장실과 복도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 낙상을 예방하세요. 3. 물건 배치 고정. 안경, 지갑, 리모컨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세요. 가능하면 라벨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안경, 약, 열쇠 같은 표시가 기억을 돕습니다. 4. 동선 단순화. 복잡한 가구 배치는 환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주 다니는 동선에는 장애물을 두지 말고 문턱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표시해 두세요. 5. 규칙적인 일과 유지. 환경만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시간, 취침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이 규칙성이 치매 환자에게는 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일과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환경과 생활 리듬 안정화를 위한 실천 지침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급격한 환경 변화를 피하세요. 이사나 집안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불가피하다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여행이나 외출 시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짧은 당일치기 여행은 괜찮지만 며칠씩 낯선 곳에 머무는 건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절 변화에 대비하세요.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정리하고 환자가 계절에 맞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넷째, 안전장치를 미리 설치하세요. 가스 자동 차단기,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 등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일과에 의미 있는 활동을 포함하세요.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환자가 좋아하던 활동을 일과에 포함시키세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몇십 년 사셨는데 증상이 심해지면서 요양원을 고민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초기에는 익숙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집 환경을 개선했죠. 큰 시계도 걸고 화장실에 손잡이도 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도록 했어요.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훨씬 안정되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앞에 부부가 다시 김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우리 둘 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솔직히 같은 말을 10번도 넘게 반복하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이 사람이 일부러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대내면서요. 그리고 집에 큰 시계도 걸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두 분 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부인 요즘은 어떠세요? 물론 깜빡깜빡 하는 건 여전해요. 근데 전보다 덜 무서워요. 남편이 다그치지 않으니까 제가 실수해도 크게 걱정 안 하게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다행히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렸어요. 공감하라, 스스로 하게 두라, 이런 게 현실에서 될까 싶었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약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계도 좋아졌고 아내 상태도 나아졌으니까요. 두 분이 노력하신 결과예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치매 초기, 이 시기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태도와 환경이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가이드를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적 공감과 존중. 둘째, 자율성 보장. 셋째, 환경과 생활 리듬 안정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환자는 당신의 사랑과 인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잊게 만들지만 사랑까지 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 차분한 목소리, 공감하는 마음. 그것이 환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